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2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책 너무 좋아서 또 갖고 왔어요. 제목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제가 추천해서 읽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 꼭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나무 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해보자면 첫째로 꼽는 것이 건강이다. 나무 의사는 직업의 특성상 산에 오를 일이 많고 추위나 더위에 상관없이 늘 밖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나는 어릴 때도 그 흔한 감기조차 걸려본 적이 없을 만큼 건강을 타고났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함께 산을 오를 때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의 짐까지 대신 들어줄 정도였다. 건강을 자신하던 내가 나이를 의식하게 된 건 50대 중반에 다리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였다. 수술 후 오랜 시간 재활 운동을 한 끝에 다시 산에 오를 수 있을 만큼 무릎은 회복되었지만 그 후로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은 조심하게 되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빈자리가 났을 때 남의 눈치를 살피게 된 것도 그때부터다. 이전까지는 자리가 비든 말든 상관없이 서서 다녔는데 수술을 한 뒤로는 주위에 임산부나 연장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조용히 자리에 앉곤 한다. 아직 노약자석에 앉는 정도는 아니지만 다리가 한번 꺾인 뒤로 노년도 아니고 중년도 아닌 경계에서 서성이는 나를 발견한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 내가 낯설었다. 비단 무릎 수술 때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으니 몸이 쇠약해지고 그에 따라 생활 방식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침없이 산과 들을 누비고 다녔기에 두 다리의 상태를 염려해야 하는 현실이 왠지 서글펐다. 나무 의사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막상 닥치고 보니 몸의 노화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산 정상에 올라 목표한 곳까지 이르렀으면 이제 남은 건 즐겁게 하산하는 일뿐. 어차피 하산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 놓쳤던 풍경들을 천천히 살피면서 남은 산행을 의미 있게 마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아쉬웠던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돌이켜보았다. 생을 마감할 때 과연 무엇을 후회할지 따져본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간 나름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켠에 채증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아무리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아픈 나무들을 고친다 한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나무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었다. 보호수로 지정받을 가치가 충분한데도 땅 주인의 반대로 강제 이주를 당해 목숨을 잃은 나무를 본 일도 여러 차례였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내 남은 삶의 초점을 나무에서 사람으로 바꿔보기로 결심했다. 그간 나무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생태적 삶이 왜 필요한지, 나무 한 그루를 살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리는 일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가장 먼저 그동안 해오던 강연의 틀을 다시 잡았다. 나무의 본성에 관해 알려주던 강의를 보다 심층적인 생태 교육으로 확장했다. 나무의 습성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 그러므로 나무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한편 내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 후배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저 기계적으로 아픈 나무를 보살피는 것을 넘어 나무가 사람과 동등한 생명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세상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 삶을 꿈꾸게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지 어느덧 10년. 이제 나는 내 나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무를 직접 돌보는 일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서글프지 않다. 몸의 노화로 일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강연을 자주 다니며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유아 숲 놀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시연하기도 했다. 태어날 때부터 흙 한번 밟아볼 기회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한 교육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숲을 찾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자라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에 여간 뿌듯하지 않았다. 더 빨리 아이들을 위한 생태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다. 그래서 나는 요즘 중년층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 지금까지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보라고 말이다. 올해로 100세를 넘긴 김형석 연세대 명예 교수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젊었을 때는 즐겁게 사는 것이 목표이고 장년기에는 일해서 성공하는 게 목표이지요. 그런데 나무도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생도 후반기에 들면 사회를 위해 열매를 맺어줄 때라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죠.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98세로 꼽으며 그 이유를 사람들을 위해 2권의 책을 펴내고 160회 이상 강연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생을 통틀어 선한 영향력을 가장 많이 펼친 해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는지 모른다. 아직까지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일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남은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네, 이상입니다. 참 좋은 글이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나이 들어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일. 네, 저는 책을 조금 잘 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일을 누군가와 나누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유튜브 많이 듣고 또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또 좋은 글 발견하면 마구마구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